여러분은 학생 때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닌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 학교에서는 해야 할 일이 아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 스스로 책임감을 키우고 또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나의 소중함을 깨달아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북토기 사람 오늘 전주시 야후학교 장경수 교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에서 직영하는 야후학교 교장 장경수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이제 전주시 야후학교 이곳 관련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주시 야후학교 이곳은 전주시가 운영하는 곳일까요? 네, 전주시청 야후전환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교육청소년과였는데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야후전환학교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름도 아예 야후전환교육과로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오프닝에서 이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학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존 학교와는 약간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기존 청소년 프로그램은 이미 좀 정해진 프로그램을 모집해서 수행하는 그런 형식이 많았는데요. 네. 저희는 전적으로 아이들이 선호도를 조사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획을 하고 운영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그런 프로젝트식 운영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게요. 이 야후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전주시가 또 공적 자금을 또 투자하고 또 지원을 했을 텐데요. 어떻게 이 야후학교를 설립하게 됐는지 그 계기나 또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2016년에 우리 시장님이 그 유럽의 덴마크를 2번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 덴마크에는 어떤 학교가 있냐면 애프터 스쿨레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14세부터 17세 사이에 1년 정도나 2년 정도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줘요. 네. 그런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곳에 방문하고 다녀와서 우리 전주시 청소년들 이런 공간과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2017년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처음으로 야후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작했던 게 이제 로컬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그때 처음으로 개소를 하면서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야후학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이제 그런 전환학교처럼 이제 하고 싶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런 덴마크 애프터 스쿨레 같은 형태의 학교를 지금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덴마크 애프터 스쿨레 학교 그리고 또 전주시의 교육적 가치가 좀 어우러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야후학교라고 검색을 하면요 여러 곳이 나오던데요. 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마 이게 주소가 이게 수정이 안 돼서 그럴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그 종합경기장 옆에 그 전주푸드 자리에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이제 야후학교가 있었고요. 네. 작년에 그 인우동 쪽에 새로 4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관이 좀 이동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덕진 티움공간이라고 해서 전북대 옆에 자산공사일 거예요. 거기서 좀 빌려준 1층 임대해준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이제 미디어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공간이고 네. 실제 본관은 인우동 쪽에 있는 4층짜리 건물이 이제 야후학교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올해로 6년 차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을 텐데요. 이 활동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주시 인후동에 또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다고요? 네, 작년 2021년에 2월 23일 날 인후동에 건물을 새로 마련했고요. 그동안에 그쪽 그 인후동 지역, 그러니까 거기가 전주역 근처거든요. 그쪽 지역은 좀 청소년 공간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수건이기도 했는데 작년에 이제 공간이 마련되면서 조금은 그런 불편함이 좀 해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간을 만들 때요, 청소년들이 또 직접 디자인 그리고 또 공간 이름 짓는 것에도 참여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진짜일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지금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이제 기존에는 청소년 공간을 이제 어른들한테 디자인하고 맡겨서 건축사가 와서 이제 뚝딱 만들었다면 네. 지금은 요즘의 추세는 이제 청소년들이 같이 이제 그런 디자인에 참여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큰 하이틴의 항해라는 주제를 잡고서 1층부터 4층까지 그런 컨셉으로 해서 주제를 잡아서 아이들이 디자인에 참여하고 그런 컨셉으로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네.
네, 이 공간에 조금이라도 내가 기여를 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애정이 가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후학교가 그동안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또 참여하는 그런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몇 가지 주요 활동들 소개 좀 해주시죠. 가장 큰 활동은 이제 로컬 프로젝트라고 해서 처음에 2011년에 시작할 때 했던 그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전반기, 하반기, 아니 상반기, 하반기 아이들이 100명씩을 모집하거든요. 모집하면은 그 아이들의 이제 선호도를 조사해서 대략 한 10개 팀 정도씩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팀 활동단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 같이 도와주는 교사가 같이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한 16회차 정도로 해서 한 학기 정도 쭉 아이들과 같이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결과까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게 그 로컬 프로젝트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특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외부에 있는 이제 학교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미단이라고 있는데요. 야미단 코칭단이라고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육 활동가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마을이 뭐 학교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마을에 이제 교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코칭단, 야미단을 해서 또 학교에 나가서 직접 아이들과 만나면서 그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해나갈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학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전환학교 첫 신입생을 모집했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이고요. 17세부터 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런 모집하고 있고요. 가장 요 17세도 19세가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청소년들에게 네. 좀 생각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자아를 가장 찾는 시기인데 사실 지금의 우리 학교 교육이나 혹은 청소년 시기는 그 자아를 찾기보다는 사실은 입시에 이제 몰입하기 바쁜 시기잖아요. 그래서 자아를 찾지 못하고 텅 빈 자아로 그냥 성인으로 넘어가는 경우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서 저희 전주시에도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좀 자아를 찾기도 하고 또 진로 모색도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좀 찾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건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주시 청소년들에게 좀 어떤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아직은 이게 홍보가 좀 덜 돼서 아직은 좀 모집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청소년에게 이제 맞춤형 프로젝트를 해서 올해 한번 지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은 1년 정도는 우리 청소년들이 잠시 뭐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학교 교육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뭐 이제 학교 가면은 이제 보통 지식교과와 여러 가지 이제 교과로 마련되는데 저희는 그 아까 말한 로컬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프로젝트식 수업으로 많이 하고요. 일단은 네. 청소년들이 중심입니다. 그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좋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맞춤형 프로젝트를 합니다. 네. 보통 기존의 어떤 뭐 수업이나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약간 잘하는 아이들 방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만약에 팀이 구성되면 그 아이들의 그 비슷한 수준과 적정 서준을 맞추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합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형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그럼 선생님은 이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이런 전환학교가 꼭 필요한 그런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18세 때 한번 미치도록 좀 책을 읽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한테 자극 줬던 게 젊은 베르텔의 슬픔이었거든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저 1년 동안 좀 책만 읽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휴학이나 그런 자퇴는 많이 없는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때 여러 번 찾아갔지만 결국은 뭐 대학 가서 하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시기가 좀 많이 생각났어요. 네. 그런 갈증이 있었을 시기에 내가 책도 읽고 했으면 저한테 많은 그런 감성을 채웠을 텐데 그런 게 좀 못해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윤리교과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게 자아를 발견하는 시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공간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건강하게 이제 분리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서히 자기가 이 사회에서 서서히 자기의 어떤 마음의 구정이 생겨 분리하는 시기인데 그게 점차로 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안학교 제가 간디학교 있을 때는 저는 아이들이 졸업할 때 되게 마음이 뿌듯하거든요. 왜냐면 그 학교에 있는 동안 아이들이 건강하게 분리하는 걸 좀 배웠거든요. 스스로 네. 자기가 설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배우고 해서 배웠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학교 다니는 동안 아이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관계와 자립을 배워요. 그래서 스스로 아이들이 빨래도 다 하고 물론 기숙사 생활이라 그렇지만 빨래도 다 하고 저희는
밥을 먹어도 설거지는 본인들이 다 해야 되고 그런 힘을 기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 아이들과의 관계를 좀 배우거든요. 그런 시기를 배우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제 분리를 하고 부모들부터 떨어져서 자기 길을 찾아가니까 저는 되게 좀 그것이 이제 아이들한테 좀 되게 뭐랄까 좀 걱정이 좀 안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아이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순수하게 실패할 수 있는 경험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로컬프로에 대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프로젝트 네. 수업이 그렇거든요. 순수하게 자기가 선택의 기회를 주고 그러면 자기가 순수한 선택을 한 만큼 순수한 실패를 자기가 책임지게 해야 되는데 지금의 방식은 순수한 실패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 거의 다 배우 조정, 너 한번 해봐 하는데 알고 보면 다 너 어디까지 하는지 뭐 지켜보거나 그래서 어쨌든 완벽하게 아이한테 그런 선택의 기회를 주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수한 선택을 주고 또 순수한 실패를 해서 책임을 지는 방식. 그래야지 자기가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은 그게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회를 많이 해야 그런 기회를 경험을 많이 줘야지 그렇지 않다면 저는 어른한테 부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30살, 40살까지 꼭 책임질 거냐 그런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들도 행복해지려고 하려면 또 아이들도 행복해지려면 그걸 자꾸 놓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바로 이런 학창 시절에 그런 연습을 해줘야지 어쨌든 그 아이와 같이 건강하게 분리가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전환학교에 입학한다는 거 굉장히 또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결단력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학습적인 면에서 뒤떨어질 거다 이런 걱정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을 하는 학부모들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이제 사실 어른들이 욕말 못 쓰는 게 성공의 방식이잖아요. 가령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들의 방식이 있잖아요. 뭐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이거나 하는 건데 그게 아직은 그런 사고방식 프레임을 우리가 어른들이 좀 떨쳐내지 못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욕망을 사실은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정말 저희 간디 학교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부모 교육이에요. 학부모가 변하면 아이 변하거든요. 근데 네. 학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도 안 변하더라고요. 아이도 천천히 변하거나 늦게 변하거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학부모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전주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아이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본인이 그런 교육의 자리에 찾아가서 자기부터 변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기 부모님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변하기는 아이가 할 수도 있어요. 반항해서 아이가 그걸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갈등 과정을 통해서 오랜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제 상처를 받으면서 좀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분리가 되고 싶다면 부모님이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 공부에는 그 부모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도 그 부모들도 자기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냥 산업화 시대였잖아요. 무조건 죽자 사자 돈 벌기 위해서 달려온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그걸 넘겨주지 못하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부모님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자꾸 공부하라고 하지 말고 먼저 부모님 자기 공부부터 먼저 한 다음에 아이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그 한 발자국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저는 이 한국에서 특히 중요한 출발 지점은 부모예요. 부모가 되면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도 변화하고 싶지 않아서 변하지 않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맞아요. 네. 본인도 그런 교육을 또 받았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부모가 변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순수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또 이것을 온전히 겪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현재 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선생님은 이 학교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진 않나요? 예. 하긴 뭐 학교가 사실은 많은 그 동네북이긴 합니다. 네. 요즘에 많이 이제 해서 저도 좀 짠하기도 해요. 저도 그동안은 뭐 그런 학교 교육이나 그 교육에서 많이 비판을 했는데 젊었을 때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표출하게 하다가 근데 이게 비단 학교만의 문제일까?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거 모든 욕망이 사회적 욕망이 다 투영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뭔가 과감하게 하려고 하면은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육청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의 그런 민원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비단 저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행히 지금은 교육감님들이 약간은 좀 전향적인 교육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선거할 때 그런 교육감님들을 가장 눈여겨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 교육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서서히 지금 많이 여러 가지 전향적인 걸 많이 하고 있고요. 학교 밖을 벗어난 상상력을 많이 좀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자유학기제도 사실은 그 유럽에서 하는 그런 그 아까 말했던 애프터스쿨이나 갭이어의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중학교 1학년 때 시도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저는 그것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아이들한테 그 시험을 안 보거든요. 그 당시 자유학년제라서 시험을 안 보는 시기인데 그나마 아이들한테 조금은 좀 숨통을 튀게 해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 물론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방식도 있고 제가 또 이게 반가운 거는 요즘에 고교 학점제라고 해서 2, 3학년 시기에는 대학교처럼 학점제를 운영하는 그런 고교 학점제를 운영할 예정이에요. 제가 저 간디학교 있을 때도 학점제를 했어요. 네. 저희가 그 대학교 다닐 때 똑같은 거예요. 공강 시간도 있고요. 그건 아이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자기가 제대로 이수 못하면 F학점을 맞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이제 게을러서 어쨌든 선택했지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한 3학년쯤 되면 자기가 다시 공부를 해요. 그 학점을 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정한 선택이고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자유를 준 만큼 그걸 아이들이 책임지는 연습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교 학점제 연습도 어쩌면 그런 자유와 책임을 연습하는 과정, 그게 아직은 뭐 완벽하게 아주 준비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만 해도 준다면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수업이 점점 더 생긴다면 아이들한테 숨통이 튈 수 있을 것 같고 조금씩 학교가 좀 변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주로 또 청소년들과 함께 해오셨고 또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우리 청소년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면을 보면 좀 피폐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 또 1인당 국민소득의 3만 달러를 넘는 나라인데도 이 청소년들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정말 높은데요. 이 교장 선생님도 실제로 청소년들 곁에서 또 보고 있으면서 참 겪어온 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좀 어떤가요? 저도 2018년에 좀 제 제자한테 안 좋은 일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슬픈 일이 일어났었고 그때 그 일 이후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젊었을 때 고민하다가 선택한 게 교육이었거든요. 교육만이 물론 천천히 바뀌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사실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이걸 바뀌게 하려면은 사실은 뭐 물론 혁명으로 해서 바꿀 수는 있지만 그건 쉽지 않더라고요. 이 반동이 더 크게 일어나기도 해서 저는 교육에서 학교에서 이런 서서히 아이들에게 그런 정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된다면 저는 바뀔다는 믿음 때문에 저는 이런 교육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 때문에 또 대안학교에 와서 한 10년 동안 정말 좀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대안학교 교사들의 그 급여 조건이 굉장히 아주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되게 재밌어서 신나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런 곳에 소박하게 내가 하면서 하게 된다면 좀 사회가 바뀌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제자의 그 슬픈 일이 그거 보고 나서, 좀 더 내가 반성하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이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그 당시에 자해나 자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또 제가 살던 소읍에서도 한 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났어요. 네. 그 군단에서는 잘 그 자살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걸 일어나는데 지역사회는 그걸 쉬쉬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죠. 감추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병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걸 감추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감추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그걸 해결될 문제인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그 당시에 근무했던 곳에서 이제 그만두고 그 대전이 가까웠거든요. 대전 가서 청소년들 많이 만나면서 많이 위로하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그 자살이나 자해는 사실 자기를 학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학대하는 게 사실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외부에서 만들어낸 문제거든요. 사실은 비교와 경쟁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어쨌든 사람은 다 그 각자의 능력이 다른데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비교해서 잘 나가는 사람을 그걸 그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자기를 자학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좀 아이들이 좀 많이 좀 뭐랄까 좀 용기를 좀 주고 싶다 했는데
근데 저는 그냥 일개 강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야후학교에 오게 된 이유도 어쩌면 제가 그런 이치에 가게 되면 좀 청소년을 위해서 진짜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고민이 필요한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 자리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야후학교에 오게 됐고, 또 이런 방송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좀 진솔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지만, 하지만 아직도 더 좀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아이들이 어쨌든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 시기는 사실은 작아진 충전하는 시기라서 온전하게 자기 생각이라 할 수가 없거든요. 다 어른들의 생각, 사회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고 살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선택할 때까지는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 친구들이 그 생을 마감하는 걸 보면 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닐 텐데.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 아닐 텐데. 분명히 남과 비교하면서 혹은 남이 자기를 비하하거나 그런 업신여기거나 그런 것 때문에 자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특히 청소년들의 그런 자연의 자세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네. 이런 걸 좀 그런 변화를 좀 많이 좀 필고 있지 않을까 해서 나름 열심히 좀 하려고 하는데 잘 되고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마음이 아프면서도 참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이제 아이들을 내몰지 않는 그런 어른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야후학교에 부임하시면서 여러 다짐들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야후학교를 좀 어떤 곳으로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야후학교는 청소년 기관이잖아요. 그럼 네. 청소년이 주인공이잖아요. 물론 이제 청소년 주인공으로 해야 되고요. 그게 맞는데 제가 이 야후학교 했을 때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직원 및 교사 활동가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모토로 하는 건 직원 및 교사 활동가들이 좀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온도들이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청소년 기관이나 이렇게 보면은 아마 가장 열악해요. 다른 복지 상담이나 이렇게 보면은 청소년에게는 많이 열악합니다. 그만큼 어쨌든 청소년이 유권자가 아니라서 사실은 그런 재정적인 투자나 그게 좀 약하거든요. 근데 길게 생각하면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 좋은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전주시는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다른 기관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써야 되는데 사실은 그 청소년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좀 열악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정적으로 열악하지만 그래도 제가 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직원들에게 좀 더 좋은 그들이 좀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그런 얘기를 좀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야후학교 어떤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에 저는 제가 만들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색깔이 없다고 합니다. 색깔은 단지 아이들이 와서 그 색깔을 만드는 것뿐이지 저희는 단지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런 역할만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과 공간을 역할을 저는 또 많이 확장하고 싶어서 많이 제2의 제3의 야후학교를 많이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무지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이 해서 그 색깔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야후학교도 딱 또 한 곳을 규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떤 아이들이 와서 어떤 색깔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단지 저희는 그냥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이니까요. 네. 네, 오늘 선생님의 그 아이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진심이 정말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청소년들의 길잡이가 또 되어주실 텐데요. 끝으로 우리 청소년들 또는 학부모들에게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의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말하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다 잊었노라.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청소년 옆에 있는 거는 이런 구절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어린아이 때 되게 불편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좌절, 분노 이런 것들이 많았고 또 어린아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 혹은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지금까지 저는 잊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청소년들도 똑같이 지금 어쩌면 그런 시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곰곰이 저희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그런 경험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해서 주변의 청소년 공간이나 아이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준다면 아이들도 훨씬 더 마음을 열고 나올 것 같고 아이들도 좀 더 건강하게 이 전절한 도시에서
재밌게 뛰놀면서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인구 정책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인구 정책, 인구를 위해서 뭐 출산율 높이고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청소년들에게 여기가 자기들의 그런 정말로 마음의 고향 혹은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PC방과 노래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이 여기 전주하면 딱 내가 마음이 힘들 때 좀 찾아가고 싶은 곳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많이 좀 힘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인생을 고민하고 또 방황하는 기간을 겪은 아이는 그 속에서 스스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지금의 그 경험이 언젠간 빛을 발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모두를 응원하면서 전북톡이 사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